素晴らしい質問ですね。あえて言うなら今までのトヨタの EV は興味がなかった。そしてこれから作る EV には興味があると。 토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전기차 BZ4X. 그런데 출시하자마자 리콜 후 급기야 환불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일본 뉴스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는 6월 일부 BZ4X에 대해 최악의 경우 타이어가 빠질 우려가 있다며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극단의 조치로 최근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요타는 이에 관해 무료 대차 제공과 5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며 이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가 차를 다시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구매자에게 보냈습니다. 토요타는 올 6월에도 같은 문제에 대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때까지는 차를 운전하지 말고 반납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2개월에 걸쳐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환불이라는 파격 보상을 제시했는데요. BZ4X는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어 전 세계 2,700대 이상이 이미 팔렸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토요타 실적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의 본격적인 판매를 선언한 토요타로서는 체면을 구긴 상황입니다. BZ는 토요타가 현대차 아이오닉처럼 새롭게 시작한 브랜드로 이번 문제가 된 BZ4X는 이 브랜드에서 최초로 판매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문 미디어 일렉트릭은 내연기관 차를 연간 1,000만 대 제조하는 토요타가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의 설계 개발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본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요? 현대차 아이오닉5에 대해서 10년 전 일본차 수준보다 못하다고 했었는데 어떤 반응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EV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가솔린 엔진차와 다른 설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부품 등 향후 전략이 흔들리게 돼. 토요타로서는 꽤 큰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뒤집어버리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고 봐. 어쨌든 EV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크게 느꼈어. 이건 토요타의 자만으로 시작된 거야. 카리스마 경영자의 갑작스런 체포와 도망, 국내 모델 라인업 축소에 의한 판매 부진, 이런 엉망이었던 닛산 자동차가 주춤한 사이에 EV차를 타서보다 앞서 판매를 시작했지. 전기차의 운행거리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기술과 품질, 신뢰성을 축적해왔을 거야. 그러니 라인업을 줄이더라도 한 대라도 조립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볼트로 바퀴를 고정시키는 단점이 나온 것은 아닐까? 이전까지는 너트로 고정했었잖아. 너트를 사용하면 쐐기 효과로 풀림 방지 효과가 나오니까. 아무리 천하의 대기업 토요타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단기간에 신규 차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 EV 자동차는 한간에서 말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지도 몰라. 토요타가 매번 최선을 다한다며 떠들어대더니 결국 이런 결과잖아. 실제 그런 마음이었을지는 몰라도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제대로 깨우쳤으면 좋겠어. 10년 혹은 5년 이내에 테슬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봐. 문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건데 이것은 일본의 퇴장을 의미할까? 외제차는 옛날부터 볼트로 고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나왔었고 토요타가 볼트로 고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나왔어. 기술력이 외제차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경험의 문제인 건지. EV나 가솔린차에 관계없이 60년의 역사가 있는 회사가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네. 전기차랑 상관없는 리콜이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리콜이야. 절대 실패나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안 되는 차종인데 이번 리콜은 타격이 너무 커. 그런데 혼다 하이브리드는 아직이야? 사내에서 누군가 책임지겠지. 이미 세상에 내놓은 차니까 고위 임원 한 명 잘리겠네. 토요타 전기차도 끝이구나. 수정해서 내놔도 이미 이름이 환불차가 돼버렸으니 적극적으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 토요타 종말의 시작이야. 이미 끝났어. 이대로 원인 규명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 처음부터 볼트랑 너트를 같이 사용해야지. 왜 유럽차를 따라해가지고. BZ4X와 솔테라는 그렇다 치고 크라운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리스로 아이오닉 5 주문했는데 완전 정답이었어. 토요타 양반, 적당히 대충 만들어서 일본은 먹힐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토요타시가 넘어지면 일본 경제가 힘들게 된다고. BZ4X 내용물은 세계 제2위의 중국 업체 BYD사의 스이라는 EV잖아. 이 전기차 기능을 토요타 차체에 넣은 게 BZ4X. 그럼 스이의 파워에 차체가 견디지 못해서 바퀴가 빠졌다는 건데 차내 기술이 중국이라고 들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제 차체가 못 견뎠다고 하니 토요타는 끝이라고 봐. 전기차랑 관계없는 부분에서 난 버그인데 이 정도로 원인 규명과 대책에 시간이 걸릴 줄이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재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즉 구입가 이하로 보증해주겠다는 말이군요. 하청에는 부품 단가 이상 페널티를 때리면서 구매자들 시간을 뺏은 걸 생각하면 다시 제대로 계산하는 게 어때? 환불은 꽤 놀라운 제안인데 그만큼 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토요타는 전기차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게 입 털기 전에 제대로 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만들라고. 차 바퀴가 빠지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전부 진심이라고 하더니 완전 폭망이네. 첫 전기차 대참사. 그래 계속 열심히 말해봐. Japan is number one. 이것이야말로 토요타다. 노망난 듯이 수소차 개발하더니 이젠 전기차도 못 만들어. 현실과 이미지의 괴리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최악의 경우 바퀴가 빠진다라.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미츠비시 레벨이었나. 이미 일본 전기차는 1000년 늦어. 환불. 천하의 토요타 아니었나? 예전에 수입차 타보고 토요타랑은 졸업했어. 이 차 실제는 BYD가 설계 제조 위탁했으니까. 사실 전기차 관심도 없었으면서 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함께 침몰하는 회사야. EV에 관해서는 독일과 닛산이지. 이처럼 야심차게 내놓은 전기차가 바퀴가 빠지는 상황에 일본인들도 망연자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첫 전기차가 바퀴를 빠지는 상황과 이미지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토요타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